예. 안녕하세요. 이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오는데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연휴가 시작돼가지고, 어디 안 가시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어, 저도 예전에, 이런 연휴나 어떤 뭐, 가정의 달, 뭐, 이런 여러 행사들이 있을 때, 이런 세미나가 있을 때 세미나를 우선으로 왔었습니다. 정말, 이 미팅만큼은 빠지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제가 결혼을 앞두고 함을 들어가는 날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함 들어갈 때 친구들은 부르지 않았고 제가 이제 함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날이 세미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세미나에 먼저 와서 듣다가 잠깐 이제 함 가지고 처갓집에 가서 함 드리고, 그리고 다시 세미나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장인 장모님이 오히려 제 와이프가 이 서방이 직장 생활로만 만족 안 하고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바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 혼자 이제 세미나장으로 다시 왔었는데, 그때 장모님이 마음에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업을 저도 그런 열정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연휴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연휴 같은 삶을 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주말이나 연휴 때는 어디 안 갑니다. 복잡하잖아요. 그죠? 막히고, 또 어디 가봐야 바가지고, 그래서 평일날 그냥 여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메이에 시간을 투자하고, 또 이런 미팅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안에서 에너지를 얻고, 또 비전을 다시 느끼고, 또 누군가를 초대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이 사업 시작할 당시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고향이 전북 김제입니다. 논밖에 없거든요. 네, 논밖에 없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농사를 지은 게 아니고 사업을 하셨는데 뭘 하셨냐면 성냥 공장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성냥 쓰세요? 안 쓰시죠?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네. 네, 이게 불티나가 나와가지고요. 네, 불티나가 정말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네, 저희 아버님도 성냥 공장 하시는데 불티나로 담배 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도가 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성냥 공장 하시다 망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업종을 좀 변경해가지고, 나무젓가락 공장을 했어요. 나무젓가락. 여러분들 식당 가면 나무젓가락 쓰시나요? 안 쓰죠?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두 번을 망해가지고요. 그 망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당시에, 은행을 들어갔었거든요. 하나은행에 들어갔었는데, 나름 이렇게, 정말 건실한, 정말 이 안에서 나는 어쩌면 이제 은행장까지도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인정도 받았죠. 하지만, 그 당시 저희 부모님 사업이 이제 그런 식이 되면서 제가 이제 보증을 서주게 됐어요. 네, 보증을 섰다가, 저희 아버님 사업이 이제 완전히 이제 부도가 나면서 그 보증에 대한 이제 빚을 제가 떠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은행 보증 섰던 것들 다 이제 제가 빚을 떠안고, 게다가 사채까지 보증을 서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채는 또 바로 갚았죠. 제 임직원 대출을 받아서 갚고, 그랬더니 또 다른 사채업자들이 또 오는 거예요. 제가 보증도 안 서줬는데 소문 듣고 와가지고 계속 제 창고 앞에 앉아 있고, 제가 VIP 플라자에 있었는데 계속 앉아 있으니까 VIP인 줄 알았다가 주변 동료들이 계속 안 가니까 왜 안 가냐, 누구냐 하니까 이제 참 난감한 상황이 계속 됐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뭐 사정사정 하면서, 아니 왜 나한테 이러냐, 내가 보증 서준 것도 아닌데 뭐 이랬는데, 어, 다른 사람한테 벌릴 데가 없으니까 너한테 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 빚독촉은요, 사실은 뭐 우리 주변에서 뭐 기사도 많이 보고 하지만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사채업자들이 오고 또 은행 빚을 떠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쓸 돈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뭐 다 빠져나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직장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현금 서비스를 돌려막기 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돼가지고 계속해서 현금 서비스를 돌려막다가 나중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97년도 IMF가 왔거든요. 예, 제가 95년도에 입행을 했으니까 2년 만에 이제 IMF가 오면서 완전히 난리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은행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평생 직장 그리고 공무원 못지않은 철밥통, 연봉은 공무원보다 2배, 막 이런 조건으로 이제 간다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IMF가 오면서 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막 합병이 되고, 게다가 이제 40대 이상의 선배들이 잘려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어, 제가 생각했던 직장 생활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빚에 쫓기고, 또 직장에서는 뭐 굉장히 그 살벌한 상황이 계속되고, 거기다가 또 제가 살던 그 원룸 주인이 망해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정말 너무 슬프죠, 그죠? 예, 슬픈 일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제가 좀 더 그 은행에서 임차 보증금을 크게 받아서 결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는 시점이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제 그 와이프 될 사람하고도 계속 갈등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또 코스닥 열풍이 불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어요. 돈이 없어서 제 결혼할 사람한테 대출을 좀 받아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받아주더라고요, 또. 예, 은행 같은 동료 직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500을 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2주일 만에 300을 벌었어요. 예, 그리고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기쁨도 잠시 아쉽더라고요. 예, 좀 더 1000만 원을 넣었으면 600을 벌 텐데. 예,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결혼할 사람한테 좀 더 받아봐라 해가지고 대출을 계속 받게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대출을 한 6천을 받아가지고요. 예, 1년 만에 300을 만들었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그죠? 저만 망한 게 아니라 이제 제 결혼할 사람까지 망가뜨려가지고 만나면 이제 맨날 쌈박질만 하는 거죠, 서로. 예. 그런 상황을 살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던 와중에 저희 집은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뭐, 저희 아버님은 그 와중에 돌아가시고, 예, 예, 정말, 예, 너무 안타깝죠, 그죠? 어디 놀러 간 것보다 낫죠, 이런 얘기 들으시는 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설에 내려갔는데, 망한 집은 아무도 안 모여요, 가족들이. 왜냐면 누나랑 저랑 다, 누나들이랑 다, 형들이랑 다 보증 섰다가 망했기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갔더니 이제 저희 형수님 혼자 있고, 저희 어머니는 도망 다니고 계시고, 저 혼자 내가 여길 왜 왔나 싶은 마음으로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깐 어머니가 새벽에 와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혼사 얘기를 막 하느라고, 하다가 이제 다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시끄러워서 깼더니, 어, 난리가 났더라고요. 한 새벽 6시 정도 됐는데, 어, 그, 어, 사채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저희 형수 막 붙잡고 어머니 어디 가셨냐고 막 하고 있고, 막 저를 보더니 저한테 막 눈알을 부라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 조용히 그냥 옷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차례도 못 지내고요. 네, 나와서, 저희 아버지 산소에 잠깐 들렀습니다. 들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네,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그랬어요. 어, 우리 집 다시 일으키고 싶다고. 근데 뭘 다시 일으켜요? 지금 빚이 얼만데, 그죠? 네. 그리고 직장은 난리통이고, 월급 뻔한데. 그래서
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이제 올라와서 연휴가 끝나고 출근을 했는데 예전부터 좀 알고 있던 어, 그 다른 그 외국계 기업의 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시아 선수촌 지점 오셨다면서요. 제가 당시에 이제 아시아 선수촌 지점으로 막 발령을 받았을 때인데, 그쪽 오셨다면서요 하면서 잠실역에 자기가 사무실이 있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식사를 좀, 저녁을 같이 먹자.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 당시에 신용카드 실적을 올리는 게 굉장히 그 관건이었기 때문에, 아, 이분 만나서 신용카드 신청서 한 50장 부탁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보자고 한 거죠. 예, 보자고 하고 이제, 수요일 날 보기로 했는데, 수요일 날 이제 됐는데 제가 일이 엄청 많아가지고, 야근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해서 오늘 못 만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늦게라도 좋대요. 기다려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시면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야식도 안 먹고, 열심히 일을 마무리했더니, 8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래서 잠실역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사무실에 있다고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잠실역에 그 시그마 타워 7층인가? 거기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도 야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저를 이렇게 회의실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의실에 갔더니 제가 모르는 한 8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회의가 안 끝났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나를 여기에 앉히나. 좀 낯설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용카드 신청서를 그러면 언제 꺼낼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죠. 앉아 있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제 딱 제가 앉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오셨으니까, 제가 너무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화이트보드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메이 사업 설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와가지고 다짜고짜 그냥 들은 거예요. 예. 그때 뭐 우유통 얘기하고 뭐 하는데 전혀 뭐 저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예의상 앉아서 이렇게 들었던 게 저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된 거죠. 막 한참 얘기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네, 하더니 아메이입니다 하고 딱 쓰는 거예요. 아메이. 저는 아메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놀래야 되는 단어인가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쳐다봤죠. 네. 근데 표정들이 조금 좀 이렇게 뭐 아무 무표정이에요, 무표정.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근데 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들은 거죠. 들었는데 뭐 이렇게 부업으로도 할 수 있고, 예, 하다 보면 뭐 6개월에서 1년에 뭐 월 200 정도를 버는 1000만 점을 하게 되면 뭐 SP가 돼서 200 정도 벌고, 뭐 그런 얘기 할 땐 별 관심 없었어요. 제가 당시에 이제 하나은행 과장이었고, 연봉이 이제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이죠. 연 5천 정도가 됐으니까, 뭐 저 정도는 뭐 하고 있었는데, 2년에서 5년 부업으로 제대로 하면 연 1억 이상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연 1억이니까 지금은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예.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부업으로 해도 연 2억을 버나.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거 해야 되겠다. 전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저는 다 저 같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친구들을 보여줬더니 전 당연히 보여주면 다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좋은 것 같긴 한데 자기는 못 하겠대요.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였으면 다 했게? 막 이래요. 그죠? 예. 그 말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엔 답을 못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보여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한 번은 좀 화가 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너 같은 애 때문에 다 안 해. 그랬어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너 같은 애 때문에 다 안 해.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후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는 이걸 정말 다 해야 되는 일로 그 정도로 가슴이 뛰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있는데 또 한참 뭐 얘기하고 또 성공하신 분 막 얘기하면서 이분은 뭐 직장인이고 평범한 부부가 같이 해가지고 지금 연 뭐 3억 이상, 이분은 여성 혼자 해가지고 뭐 연 3억 이상, 5억 이상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와, 저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예, 말하자면 기적을 본 느낌? 예, 정말 정말 캄캄한 동굴에서 큰 어떤 서광을 본 느낌? 이런 느낌으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는. 네, 돈에 한이 맺혔어가지고, 저는 이거 아니면 제 한을 풀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말 막 가슴 뛰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몇 년 전에 대전에서 막 사재기하고 강매해가지고 사람들 막 피해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잘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설명하신 제 스폰서님은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딱 듣더니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자료를 덮어요. 그러더니 이것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 저는 막 다짜고짜 앉아가지고 계속 이상한 장면을 계속 보다 보니까 네, 막 마음이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서둘러서 사람들을 막 보내요. 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죠. 저는 지금 막 왔고, 그리고 이제 저랑 맥주 한잔 하러 가겠지. 그럼 내가 차근차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앉아 있는데 다 보내고 저한테 오더니 차 어디서 타시면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가라는 거죠. 가라는 정중한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참 또 이렇게 예의를 좀 지켜야 되는 관계여서, 아, 예, 저는 저기 제 그 지점에다가 차를 놓고 와서, 저는 그날 차까지 놓고 왔거든요. 술 한잔 할 것 같아서. 근데, 어, 좀 민망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쫓겨나는 느낌이라. 하지만 그래도 예의를 지키려고, 아, 차 놓고 와서 전 그 차 타고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태워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민망하게 이제 타고 가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미리 오셨던 그 8명, 예, 같이 식사도 다 했고, 차 한 잔도 다 하고, 예,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예, 저는 그냥 다짜고짜 와서, 다짜고짜 듣고, 다짜고짜 가게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예, 그때 성공, 설명하신 분도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아메이 사업은요, 누가 할지 몰라요. 예,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예단하시면 안 돼요. 얘는 할 거야, 얘는 안 할 거야. 예단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쇼더 플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업 설명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보여주면 그분이 판단하세요. 그죠? 예, 그리고 그분이 자기 걸로 만드시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확률적으로 다짜고짜 앉아가지고 무례하게 쫓겨났거든요. 예, 사실은 기분 나쁘고 다시는 그분을 안 볼 수도 있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 저는 그런 감정 느낄 겨를도 없이 좀 민망하긴 했지만 차에 타자마자 바로 물어봤어요. 이거 회원가입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물어봤어. 예,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당황을 잘 하세요. 되게. 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모바일로 회원가입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예, 당시에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가지고, 여기 직접 우리 아메이 브랜드 센터에 와서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한 2, 3일 있다가 회원 번호가 나오던,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 상상이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설명해 주기가 너무 복잡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내일 알려드릴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막 너무 안달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좀 알려주면 안 되나. 근데 이제 예의상, 또 계속 그 독촉 가기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차 안에서 음원이 들리는 거예요. 당시엔 테이프입니다. 테이프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막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 이 사업이 그냥, 만만하게 막 하는 사업이 아닌가 보구나. 제대로 된 뭔가가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그분이 그 와중에 어떤 그런 테이프를 듣는 그런 올바른 습관을 갖고 있었던 게, 제가 이 사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본의 아니게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그 테이블 쭉 듣다 보니까 저도
무슨 내용인지는 뭐 처음부터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아, 이 사업이 되게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일인가 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스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엔 뭐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하지만 그런 올바른 성공 시스템이 있는 제대로 된 일인가 보다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 지점에 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는데 그분이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일 미팅에 한번 와보라고. 예, 그래서 뭐 미팅 별로 관심 없잖아요. 처음 한번 듣고.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충 대답하고 이제 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는데 집으로 못 가겠더라고요. 예, 제 결혼할 사람. 예, 제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났잖아요. 제가 2년에서 5년 안에 예, 연 2억 이상을 벌어낼 텐데 너무 미안했거든요. 주식해가지고 다 날려가지고 빚지게 하고 그죠? 예,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결혼해준 게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예, 제가 딸이 있어도 못 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와이프는 저 하나 본 거예요, 진짜. 저 하나 보고 결혼했거든요. 예, 제가 돈을 못 갚아서 결혼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당신, 저는 저 하나 보고 결혼했다고 믿고 싶고요. 아무튼, 저 하나 보고 한 거 맞아요. 맞는데, 예, 너무 생각나가지고 제가 전화한 거죠. 내가 정말 대단한 정보를 듣고 왔으니까, 잠깐 보자 해가지고 만났어요. 처갓집으로 가서. 그게 밤 11시였어요. 밤 11시에 만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배고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분식집을 가자 해가지고 분식집에 가서 라면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라면이 이제 이렇게 딱 나왔는데 제 와이프가 물어보는 거예요. 뭔데? 그러는 거예요. 말투가 곱질 않죠. 예, 워낙 제가 뭐 사고를 친 게 많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게 하는데 아메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게 6명한테 알려줘가지고 6명이랑 같이 하면 1억을 버는 일이야. 당시에 1억이니까. 그랬더니 그게 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6명한테 그런 거라니까?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메이 아니야? 딱 그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알았어? 아메이.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반갑더라고요. 놀랍기도 했지만 왜냐면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지금 하고 있었어? 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휴, 막 혀를 찌찌 끌끌 차면서, 그거, 피라미드고, 다른 사람 다 같이 망하게 하고 피해주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듣고 와도 그런 것만 듣고 온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또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라면을 딱 떴다가 한 젓가락도 안 먹고 내려놓고 나왔어요. 저 웬만하면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일단, 예? 차분하게 먹을 건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네, 내려놓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 와이프도 화가 많이 난 줄 알죠.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네,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논쟁을 하는데 논쟁이 안 돼요. 저는 막 목에 힘은 들어가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화만 내게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딱 하나 지푸라기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팅이었어요. 예. 저는 지금도요, 아메이를 저한테 전달해 준 사람은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뭐, 그전에도 뭐 전달 받은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혹시라도 뭐 친구가 저 아메이 안 하는 줄 알고 이렇게 그런 적이 없어요. 전 딱 한 번 그분이 알려준 아메이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감사하는 게 뭐냐면 그때 지점에 내려줄 때 미팅 초대했던 걸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미팅 초대를 안 했으면 저는 미팅이 있는 줄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휴, 뭐 우리 와이프도 아메이 알고 있는데 그거 사람 피해주고 하는 그럼 그렇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나 하고 말았겠죠. 근데 당시에 하도 제가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정말 미팅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 미팅 갈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가 그러니까 그럼 내일 미팅이 있는데 한번 가서 당신도 들어보라고 한 거죠. 근데 다행히 제 와이프 될 사람이 당시에 그럼 한번 들어보겠대요. 참 저는 제 와이프도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정말 제 여자친구가 저를 사랑했었구나. 이걸 느껴요. 예, 예. 보면 막 부부간에 참 서로 사랑 안 하는 게 막 확인되는 경우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예. 그 한 번 가서 들으면 될 거를 막 안 듣고 막, 그죠? 계속 반대하고 막. 근데 참 제 여자친구가 당시에 듣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게 헤어져서 집에 와가지고 딱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예.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왜냐하면 희망이 들어왔잖아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효자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46에 저를 낳아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세상을 알았더니, 알게 될 즈음에 저희 아버님이 이미 늙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기보다는 측은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빚에 몰리고 막 이런 모습들을 부모님의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그 파일럿이 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비행소년이 된 게 아니라, 예,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로 인해서 제 부모님이 기쁨을 얻는 게 제 어떻게 보면 소망이었습니다. 참 착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공부도 참 열심히 했고요. 잘했습니다. 저 당시에. 예,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저를 보면 웃으시는 거예요. 예, 제 성적표를 보면 웃으시고, 제 덕분에 선생님한테 가서 막 이렇게 칭찬받으시고, 부모님이 이렇게 목에 좀 뿌듯해 하시고, 예, 제가 대학 때도 올 A를 맞아가지고 총장 공관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어요. 올 A 받은, 어, 거기에 이제 부모님까지 다 초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정말 제가 자랑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런 아들이었지만, 제가 빚보증을 서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로 부모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예. 효도의 끝이 파멸이라는 그 공식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그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 효도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어려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빚보증도 섰고, 뭐, 시키는 일 다 했고, 이랬지만, 그 끝이 제 파멸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가치관 자체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 부모님이 가난하면 자식은 야박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더 나아가서 보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메이를 알게 되면요. 그런 야박한, 그런,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말 공감하시는 분도 여기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야박해지는 게 천성이 야박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예, 측은지심을 갖게 되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그죠? 괜히 또 이렇게 끼어들었다가 피해로 돌아와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박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이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상황에서 정말 청운의 꿈을 품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사회생활이 한 3년 만에 다 무너지고요. 예. 그러고 이제 아메이를 만난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는 그 말 너무 와닿더라고요. 저는 예전엔 그 말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로 눈물 젖어서 먹어. 웃으면서 먹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아메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보기 위한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겪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거절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정말 돈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도 느꼈고요. 예, 우리 뭐 낭만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어, 돈이 돈 때문에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맞아요. 돈 때문에 다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요. 100% 불행해집니다. 그죠? 예.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요. 돈이 없으면요. 인생의 전부를 돈으로 흔들더라고요. 그죠? 계속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너 돈 있어? 예, 여러분들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아이가 꿈을 얘기해요. 그래,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근데 내가 돈이 있나? 그죠?
속해서 너 돈 얼마나 있어? 모든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5월은 가난의 달. 뭐 이런데요. 네, 물가가 다 오르고, 예, 금리도, 한국은행에서 엊그제 기사가 났었죠. 올해 떨어뜨릴, 여지가 없대요. 금리는 계속 이제 고금리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 편하지 않은 게 두 가지밖에 없대잖아요. 요새. 다 오르고, 안 오른 거 두 가지. 예, 뭔지 아시죠? 예, 월급하고 아이 성적하고 두 가지가 안 오르고. 그죠? 나머지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저는 그 미팅에 가서 제 와이프가 다음날 전화 와서 저는 또 다음날 뭐 이렇게 몇몇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왜 하냐 너한테까지 갈 정도면 이미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그냥 다운되고 좌절스러워서요 미팅 갈 마음이 없었는데 제 와이프가 그날 퇴근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 어디냐고. 네, 그래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팅 갔다 와서 이제 제 와이프가 이 사업 피라미드 같은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으니 한번 혼자 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기뻤어요. 저는 저 혼자 해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메이 사업 좋은 건 아는데 어렵잖아. 예. 어려움과 쉬움의 차이는 뭘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앉았다 일어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이거를 한번 지금부터 100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100번 하면 뭐 줄 건데요? 없어요. 줄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메이 사업은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죠? 우리 뭐 교육과정에서 배운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주변에서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좋게 보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제대로 지식을 채워서 그리고 경험을 채워서 그리고 노하우를 터득해서 극복해내서 결과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네, 평생의 자유입니다. 그죠? 게다가 상속까지 돼요. 평생의 자유, 재정과 시간의 자유, 자산적 가치, 건물주와 같은 삶, 그것과 또 상속까지 될 수 있는 이 결과를 놓고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쉽고 어려움의 기준을 내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 둘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도달할 결과에 둘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일도요, 하기 전에는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것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요, 다 적응되게 돼 있습니다. 다 익숙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 능숙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능숙함의 결과는 뭐냐는 거죠. 그죠? 예. 능숙함의 결과가 아무 일도 없어. 아니면 쥐꼬리만한 월급이야. 아니면 3, 40년 다니고 실업자 되는 직장이야. 라는 것과 어떤 일을 내가 애써서 적응해서 능숙해졌을 때의 결과가 재정과 시간의 자유야.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삶이야. 연휴를 기다리거나 휴가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휴일 같은 삶이야. 그리고 그런 삶을 자식한테 상속시켜 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선택하시고 어떤 일이 쉽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메이 사업은요. 저는 판매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 사업은 판매 사업이 아닙니다. 아메이 사업은 지식 사업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사업을 본질을 이해하고 있고 이 사업의 보상을 이해하고 있고 거기서 비롯되는 가치를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예, 내가 이 사업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달라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면 몇 번 해본 상황에서 계속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저울질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려워만 보인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저는 이 사업을 이제 하기로 받아들인 후부터는 이 사업이 주는 결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어떤 결과에 초점을 맞췄냐면 제가 원하는 재정과 시간의 자유를 갖는 거에 맞춘 거죠. 그래서 행동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예, 처음부터 쉬운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예,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거절을 받았어요. 예, 거절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거절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업에 이런 미팅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거절 때문에 성장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책에도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빨리 실패해라. 어차피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빨리 경험하는 사람과 미루는 사람과 성공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고요. 아예 어려움을 피하는 사람은요, 성공도 없다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제품을 얘기하든 사업을 얘기하든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 거절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그분이 그 결과를 잊어서 그런 거죠. 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잊어서 그런 겁니다. 본인의 꿈을 잊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다행히 거절을 받는 순간에도 제 꿈을 기억했고요. 또 이런 미팅에서 얘기하는 가치와 비전을 기억했고요. 그리고 그 거절 때문에 그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거절이 없었으면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절을 받을 거면 빨리 받는 게 낫겠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지금 여기 우리 김종규 리더님부터 정말 김종규 리더님은 저한테는 전설이십니다. 제가 막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이미 큰 성공의 반열에 들어가셔서 김종규 리더님의 지금 어치브 같은 그런 그 그 스토리를 보면서 아, 나도 이분처럼 해야 되겠다. 개그맨의 형님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예, 정말 저한테 많은 길잡이가 돼주셨고, 또 이분의 그 특강을 예전에 제가 속해 있던 그룹에 오셔서 하셨는데, 어, 그 특강의 제목을 긍정의 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당시에 저희 탑리더께서. 김종규 리더님은 긍정의 화신이잖아요. 덕분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고요. 은행원은 좀 부정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대출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너무 긍정적이면 다 대출해져가지고 은행이 부도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심해야 되거든요. 그게 미덕이거든요. 근데 일이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를 만나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았어요. 아메이 사업은 안 될 때가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그때를 보면 뭐 그렇게 속 시원하게 잘 되는 일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요. 또 초심자일수록 상대방이 내가 초심자인 걸 알기 때문에 거절도 많이 하더라고요. 거절을 빨리 극복하려면 내가 초심자 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뭐 억지 거절도 있고요. 거짓 거절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거절하는데 내가 빨리 초심자의 그 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절을 많이 겪으셔야 돼요. 거절을 겪으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초심자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근데 그 거절을 절호의 찬스를 기다리면서 미루잖아요. 그러면 그 절호의 찬스는 오지 않더라고요. 예. 아메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성공의 영역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기에 완벽한 조건이나 환경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성사시키기에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기다리다가 다 기회를 놓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조건과 기회 없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할 것 같은 사람 없습니다. 예, 일단은 내가 만나서 제품을 얘기하고 사업 설명을 보여주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분의 고정관념과 나의 확신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만나서 하다 보면요. 정말 난공불락처럼 느껴졌던 사람도 어느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해서 정말 저보다 더 열정을 발휘하는 파트너가 되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처음엔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영역도 부족하고
해보지 않은 영역도 부족하니까요. 근데요, 해보다 보면요, 예,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뭐가 개정돼가지고 바뀌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이다 보니까요, 나중에 능숙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말 좌절할 때도 있었고, 정말 이거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진 적도 있었고요. 저는 여행을 계속 그렇게 도전했지만 여행을 성취하지 못했었습니다. 5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참 잘했던 건 뭐였냐면, 미팅 끈 하나는 잡고 있었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미팅에 왔었어요. 예,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이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계속 학교를 다니다 보면 어때요? 예, 나중에 다 사람 구실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미팅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신나서 오시면 되고요. 안 되면요, 배우러 오시면 됩니다. 안 될 때 배움의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예, 그죠? 어떤 위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길 때는, 이길 때는 조금 배우지만, 질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우리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미팅에서 많은 걸 배워낼 때가 어떤 때였냐? 잘 안 될 때였어요. 예. 나름 꾸준히 뭔가를 했는데도 잘 안 될 때 이 미팅에 와서 답을 얻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게 누적 효과를 갖더라고요. 계속 쌓여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능숙해지고요. 나도 모르게 거절을 예스로 바꾸는 그런 꾸준함을 가지고 그런 역량을 발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단, 꾸준히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들이 결국은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 돼서 저도 되게 더디더디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참 처음에 제 열정과는 달리 처음에 제가 1년 만에 플래티넘이 됐고요. 이런 세미나장에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왔었어요. 하지만 1년 만에 그 정도를 이렇게 만들고 6개월 만에 1명이 남더라고요. 20명 중에. 네, 그런 정도로 또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야 할 일을 배우고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게 돼서 제가 결국에는 여행을 성취하게 됩니다. 제 첫 여행이 호주 케어즈입니다. 네, 이건 강아지가 아니고 캥거루인데 네, 전 여행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여행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암 생깁니다. 암 생겨요. 그죠? 전 그래서 여행 별로 안 좋아했고 휴가철에도 여행 뭐 안 갔어요. 집에서 비디오 보는 게 낙이었습니다. 예,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첫 여행을 5년 만에 갔어요. 5년 만에 사업 시작한 지 5년 만에 첫 여행 호주 케언즈를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거기다 또 이제 가족 여행이 그 당시에는 이제 경련으로 이렇게 있었었는데 가족 여행 때 저희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장모님 그 환갑 기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은요 캠핑을 엄청 좋아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어릴 때부터 계곡으로 여름에 항상 캠핑을 갔어요. 부모님이랑. 그래가지고 저희 장인 장모님 소망이 뭐였냐면 이서방 데리고 캠핑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캠핑 진짜 싫어했어요. 예, 저는 잠자리에 흙 들어오는 거 너무 싫어해요. 예, 텐트 치고 아무리 신발을 잘 벗고 들어와도 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럼 너무 싫더라고요. 이걸 왜 하나, 이 고생을. 저는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와이프가 잘 얘기해가지고 장인 장모님한테 잘 얘기해서 저는 이제 캠핑에서 빼줬는데 예, 이 여행을 이렇게 첫 여행을 이렇게 모시고 갔더니요. 장인 장모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코타키나발루 가족여행 모시고 갔더니. 이런 여행일지 몰랐대요. 갔다 오시더니 텐트 다 버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여행은 여행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그 거의 가족여행 때마다 이제 모시고 갔고요. 네,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참 저희 어머니가 32년생이에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뭐 정말 그 시대는 일제시대 6.25 전쟁에 만리통이었잖아요. 그죠? 어, 치앙마이를 모시고 갔는데 이게 첫 해외여행이자 마지막 여행입니다. 그 후로는 이제 심장도 안 좋으시고 해가지고 모시고 가기가 참 어려워졌는데, 어쨌거나 참, 어, 제가
저희 어머니의 해외여행을 이렇게 모시고 갈 수 있게 된 것도 아메이한테 너무 아메이에 감사할 일이죠. 아메이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죠? 예, 정말 이 빚에만 시달리고 도망자니 있었던 분인데, 예, 이렇게 여행 모시고 가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여기는 그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입니다. 아메이 덕분에 저는 뭐, 다이아몬드 이상 돼서는 거의 여행을, 아메이에서 이렇게 하는 여행을 뭐, 연 2회 이상, 3회 뭐, 이렇게 갈 때도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아메이 여행 가다 보면 뭐, 1년에, 두세 번을 가는 그런 여행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와이도 자주 갔습니다. 아메이 덕분에. 와이키키 해변에 이쪽 그, 호놀룰루 지리를 다 알 정도로 자주 갔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우이 섬입니다. 하와이에. 다이아몬드 여행으로 마우이 섬을 갔는데 여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프라 윈프리, 뭐, 탐 크루즈 이런 사람들의 별장들이 다 있는. 예. 그리고 이 골프장이 PGA 투어 코스로 있는 그런 골프장인데 전세를 내가지고 우리 아메이 사업자들이 그냥 편하게 공짜로 치는 그런 또 혜택도 있고요. 네, 여기 뉴질랜드, 퀸스타운입니다. 정말 아메이 덕분에 이런 멋진 여행지를 다 다닌 거죠. 여기는 이제 해발 2,000m 위에 있는 산 정상에 헬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주더라고요. 아찔한데 너무 좋더라고요. 음. 여기는 이제 동아시아 크루즈입니다. 네, 크루즈 여행으로 아메이에서 갔을 때 매일매일 저녁 때 정말 귀족의 그런 느낌을 즐기는 그런 여행. 내년 5월에 또 지중해 크루즈를 저희는 또 가게 돼 있거든요. 이 두바이죠. 네, 수상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 상공을 또. 그러니까 아메이 여행이 일반 여행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동강이 아니고요. 피지입니다. 피지. 네, 세계 3대 래프팅에 꼽히는 피지. 이 깎아지른 절벽을 사이로 4시간 동안 래프팅을 하는데 지루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네. 여긴 서호주입니다. 퍼스. 네, 아메이 덕분에 또, 저게 인도양이거든요. 네, 인도양까지도 보게 되고, 여긴 포르투갈이죠. 여긴 대서양입니다.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에 이 대서양에서 또 와인을 이렇게 하는데, 와인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가면 이게 병당 5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거 갖고 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갖고 갈 수는 없고 마셔갈 수는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병을 마시고 100만 원어치를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음. 여기는 이제 금문교죠. 저는 미국 갈 일 없었거든요. 근데 라스베가스 60주년 아메이 그 글로벌 60주년 행사 때 전 세계 다이아몬드들이 모여서 라스베가스에서 축제를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캘리포니아 그 국도를 이렇게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금문교를 또 도보로 이렇게 건너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기는 크로아티아입니다. 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중단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메이 여행은 또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가도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네, 크로아티아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여기 보스니아입니다. 보스니아. 네, 정말 이 동화 같은 이런 마을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 12월에 시드니에 이렇게 그 하버 브리지에서 이 시그니처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인당 35만 원짜리예요. 부부가 가니까 70만 원인데 현지인들은 안 올라간대요. 돈 아까워서. 근데 우리는 아메이에서 다 이렇게 해주니까 가서 그리고 정말 여행을 가면요 이런 장면들을 다 전문 사진 작가들이 찍어가지고요 앨범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면은 또 자유 식사를 하라고 거의 한 우리 돈으로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를 주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개인 여행을 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또 즐기고 정말 지난 3월에는 또 삿포로에 저희 처조카를 데리고 갔거든요. 이게 처남댁이고 처조카인데 예, 이 여행을 데리고 갔더니 이 아이가 그 비행기를 탔는데 앞좌석에
화면이 있는 걸 처음 타봐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저가 항공은 그게 없다며요. 네, 저는 저가 항공을 안 타봐가지고. 저가 항공은 그 앞에 뭐 영화 보는 그 화면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또 식사가 나오는 거에 아주 뭐 정말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에 태웠더니 너무 좋아하는 그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기의 꿈이 과학자였는데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메이를 할지 과학자를 할지. 그리고 엄마한테도 자기 엄마한테도 엄마 이제 아메이 하면 안 돼 막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직장만 다니고 있는데 예, 아이들이 바로 그냥 느끼는 거죠, 그죠? 예, 제가 그래서 과학자랑 아메이 둘 다 해도 돼. 제가 그랬어요. 네, 가능하죠. 예, 앞으로 뭐 푹고 또 지중해 크루즈 이런 여행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덧 5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고 하죠. 그죠? 네, 이 정도로 빈곤하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복지가 잘 안 돼 있죠. 그죠? 예. 거기다가 국민연금은 이제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제가 공포 마케팅 하는 게 아니고 예,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금에만 의지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수단이 없다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아메이를 만난 거죠. 그죠? 근데 아메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회원가입 조건이 무료예요. 그죠? 소비자와 사업자의 경계가 없어요. 근데요, 아무나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거봐, 어렵잖아. 아니요. 아메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써야 할 생필품을 쓰는데 그것도 가성비가 뛰어난 고품질의 제품을 쓰는 거예요. 쓰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미용에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은요, 그 사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근데 나 혼자 고달프게 알리는 것도 아니고요. 시스템이 존재하고 팀워크가 존재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이 계세요. 왜 어렵냐? 내 생각이 어려워서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 될 일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안 될 이유만 떠오르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안 될 이유가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예, 아직 안 돼도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아메이 사업을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메이가 안 될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돼야만 했거든요. 예. 안 될 생각을 갖는 분이 부럽더라고요. 아직도 여유가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저는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돼야 됐어요. 무조건 돼야 되다 보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보이고요. 또 해야 할 이유가 많아지더라고요. 예.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아메이를 놓고 뭐 이거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지. 뭐 10만 원 들어오면 좋겠지. 라는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예, 시시한 아메이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똑같은 아메이를 놓고요. 제 인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 비전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을 기왕이면 똑같은 아메이를 부업으로도 할 수 있고 회원가입도 무료인데 어차피 나 하기에 달려있는 일인데 내 인생을 바꾸자.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생을 바꿀 아메이를 하게 된 거고요. 인생을 바꿀 아메이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정도로 키울 수 있을까를 배우게 됐다라는 거죠.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배움의 양이 달라지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아메이 사업의 성공의 정체성은 리더입니다. 리더는 혼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리더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팅에 와서 듣다 보니까요. 리더분들이 뭘 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리더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리더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뭐
그럭저럭 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아무리 많은 거를 보여줘도 감안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정체성은 누군가 나한테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왕이면 아메이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아니면 10만 원 벌까 말까 하고 싶습니까? 네, 답은 명확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네, 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안 될 것 같은 순간도 되게 하려고 국내합니다. 근데 된다는 믿음이 없는 분은요, 될 것 같은 순간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안 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아무나 못해. 이러더라고요. 예. 아메이 사업은요, 하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 원래 끈기 있게 하는 사람이라 성공했을 거야.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끈기를 가진 겁니다.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끈기를 발휘하죠. 저도 멀쩡한 사람입니다. 안 될 거 끈기 갖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된다는 믿음을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미팅입니다. 미팅에 오셔서 된다는 믿음을 계속 여러분 스스로에게 공급해 주셔야 돼요. 인간은 나약합니다. 혼자 있으면 오죽 나약하면 사람 인자를 두 사람을 세웠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팀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약한 내가 이 사업으로 성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집중입니다. 사람은 능력만큼 성장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이미 다 있거든요. 우리 뭐 교회에 가도 능력 다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죠? 능력은 다 있는데 능력만큼 성장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집중하는 만큼 성장하더라고요. 집중하는 만큼 능력을 꺼내 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능력은 다 있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본인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집중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목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막 시작하셨든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하셨든 모두 다 필요한 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통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요. 집중하면서 겪어야 할 거절을 빨리 모으셔야 됩니다. 아메이 사업의 소비자와 사업자의 숫자는요, 내가 모은 거절의 숫자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거절을 여러분이 담아내셔야 더 이상 거절할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되고요. 어느 순간 여러분과 파트너십을 갖는 수많은 파트너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목표가 되면 가는 거지 뭐. 근데 안 되잖아. 이러고 4년을 보냈어요. 근데 마지막 5년 차에 여행을 도전할 때 무조건 되게 한다 그랬어요. 네. 되게 한다고 했더니요. 생각지도 못했던 할 일이 많더라고요. 네. 그 할 일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시간을 허비하느냐가 결정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여행지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를 여러분들 되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그 능력은 이미 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대가를 저는 기꺼이 치렀습니다. 치를 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쉽냐 어렵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예, 어차피 내가 대가를 치르면 이 일에 능숙해질 거고 대가를 치르면 어차피 이 일을 잘하게 될 텐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예, 내 남은 숙제를 다 끝낼 수 있는 결과냐 아니면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순간 실업자 돼서 또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결과냐 저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 집중한 거고요.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자 한 거죠. 대가를 벌금으로 생각하면 치르지 않습니다. 벌금은 피해야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대가는 수수료입니다. 예, 기꺼이 내시길 바래요. 수수료를 내면 더 큰 보답으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요. 예, 아메이 사업의 성공의 습관을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거죠. 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습관 들이기는 어렵지만 들여진 습관은 쉽습니다. 내가 아직도 습관 들이기로 고통받고 있는지 들여진 습관으로 능숙하게 하고 있는지는 지금부터 내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치러야 할 대가를 수수료로 생각하신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아메이 성공에 필요한 습관이 들여져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너무나 쉬워지실 겁니다. 저는 아메이를 만나게 돼서 너무 정말 고맙고요. 아메이가 한국에 91년도에 들어왔잖아요. 91년에 제가 뭐 했나 봤더니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91년 사진입니다. 훈남이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제 누나의 딸인데 돌이 막 안 됐어요. 예,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아이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메이 사업은요, 내가 성공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2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뭐 조카, 2세들한테 계승을 시키는 일이죠. 이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성공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성공의 결과도 지속될 뿐더러 그게 대대손손 계승되는, 그래서 가문을 바꾸는 일이라면 뭐가 어려울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아메이로 멋진 여정을 기꺼이 치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